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People Lounge. 가볍고 일상적인 종이. 그러나 이 얇은 재료 위에 상상과 인내가 층층이 쌓일 때 그것은 하나의 세계가 된다. 시간을 접고 이야기를 세우고 작가의 삶이 종이의 주름 속에 녹아든다. 이곳은 장형순의 세계. 종이로 지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인한 건축이다. 장형순이고 저는 건축을 공부했고 종이 모형 디자이너로 꽤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 모형은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19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냥 텔레비에서 그때는 이제 만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만화 주인공들을 제가 이제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도 거의 나와 있지 않았던 때라 그냥 집안에 있는 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도형 같은 것도 되게 제가 궁금해서 3차원 도형들도 비슷한 시기에 종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누구나 가진 종이지만 누구나 그 위에 꿈을 올리진 않는다. 장형순은 종이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 구조를 세우기 시작했다. 예전의 꿈은 화가였지만 건축을 그만둔 시점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 제가 올해도 못 다니고 2달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물론 월급이 안 나와서 나오게 된 거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뿐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2001년 그 즈음일 겁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가 다 이렇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그만두고 도대체 어떤 거를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던 와중에 친구가 어떤 전시를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종이 모형을 이미 봐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종이 모형 전시를 가보라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를 가서 보게 됐는데 저는 제가 만든 모형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가져갔다가 결국 전시를 보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나도 종이 모형 디자인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린 더 이상 디자이너가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내가 해볼까? 예전에 나도 했었으니까. 그게 33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의 첫 시작은 단순했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가제트, 스머프 등 캐릭터를 손에 쥐고 싶었던 한 소년의 엉뚱한 상상은 종이 모형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장형순의 종이 속에는 이야기들이 깃들기 시작했다. 여기가 이제 예. 입구인 거죠? 매장이? 입구입니다. 예. 장 작가의 이야기 상점. 어떻게 이렇게 이 샵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지인께서 한번 같이 송도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하셨던 분이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요 공간을 보게 됐고 네. 앞에 또 넓은 광장도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게 돼서 이제 마련하게 됐죠. 여기가 선생님 작업실. 예, 작업실 공간은 이렇습니다. 매장 겸 작업실이라고 봐도 되죠. 예. 선생님 작품부터 시작해서 예. 가득 차 있네요. 이것들이 제가 처음 만들었던 1986년도 작품들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가제트네요. 그렇죠. 한 40년이 됐죠. 와. 이 뒤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만든 날짜들을 적어놨거든요. 여기 만든 날짜도 있죠. 그러네요. 저 가제트 뒤에도 있고. 저한테 이제 가장 귀한 보물들이죠. 보니까 이런 캐릭터. 일본 리라쿠마 캐릭터를 제가 이제 종이로 만든 거고. 개벽장군 천진년 제가 쓸 이야기 속에 이제 주인공들이에요. 와. 여기 보면 다보타, 거북선, 첨성대. 아까 얘기했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기마 인물형 토기.
그다음에 요거 이제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썰매 타는 아이, 그건 요거 이제 소녀상 캐릭터. 예.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것도 여기 책에 나왔던. 예, 제 두 번째 소설의 주인공. 이제 이런 소품들도 있고 밑에 보시면. 와. 재밌네요. 여기 오른쪽에 가면 이제 제 세 번째 소설의 주인공 캐릭터들이죠. 아, 인어. 네, 그렇죠? 이제 스피온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스피온. 야, 이걸 실제로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네요. 책 속에 있는. 예, 그리고 뭐 이런 소품들도 있고. 아, 여기는 이제 선생님의 예, 제가 쓴 책으로 책들. 이렇게 출판한 것들이 좀 예, 예. 많이 있네요. 지금 소설 4개, 종이 모형책 2개, 드로잉북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종이 모형들을 이제 책으로 나온 옛날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아루스 테마파크라는 책을 통해서 두 번째 소설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이 모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아, 이렇게 모아놓으셨네요. 예. 여기 위쪽에는 제 첫 번째 소설의 주인공 이드의 선택이죠. 등에 날개를 달았으면 했지만 결국에 이제 팔이 날개로 변했죠. 이게 책 속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그쪽에서 보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저런 자세로 있는지가 이제 책에 나오죠. 요건 제가 여기서 만든 페이퍼 에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여기가 한번. 예. 오토바이만 하죠, 오토바이. 와, 오토바이만. 예. 요거는 제가 이제 95년도에 설계했던, 지금은 이제 신공항 땅이 됐던 영종도 땅, 예, 실제 대지를 가지고 그때 동아건설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물은 이제 멀티비전에서 상영되는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거 높이로 보면 150층이 넘는 건축물이에요. 실제로 세워졌으면 되게 저도 되게 지금 이거 이후에 세워진 롯데호텔 빌딩을 보고 요거보다 작거든요, 그게. 요걸 상상하기도 하죠. 여기 하나가 10층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이터널이라는 사슴 비슷하게 생긴 생물체죠. 예. 제가 몇 년에 걸쳐 주웠던 나뭇가지를 이제 뿔로 만들었죠. 이거 말고도 여기 뭐 창고에도 많다고. 예. 제 전시로 한 500평 정도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종이 위에 태어난 캐릭터는 이제 책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장영순 작가는 종이 모형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짓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드라는 인간이 결국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을 찾아가서 결국에 손과 날개를 바꾸는 것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담은 책이고요. 이 책은 재미나게도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뒤로 돼 있어서 뒤에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1쇄를 찍었고 201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죠. 제가 두 번째 썼던 거는 서울 물레동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가 결국에 7년에 걸쳐서 쓴 언덕 위의 아루스라는 작품이고요. 철공소 마을에서 어떤 아이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었던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배가 뻥 뚫려 있는 로봇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무지개, 인공 무지개의 관리자입니다. 요건 2010년도부터 17년까지 이제 8년에 걸쳐 쓴 거고, 세 번째로 완성했던 거는 2019년도에 나왔던 스피사틀란의 젠더시스라는 책인데, 인어네요. 예, 요 책의 시작은 2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인어 공주가 시작됐던 1998년 이후에 디즈니의 인어가 전 세계를 휩쓸던 당시에 다른 스타일의 인어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모형을 먼저 만들었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엔 2019년도에 완성했으니까 총 이야기까지 한 19년 정도에 걸친 벨리타라는 별나라에 사는 인어들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저는 영화로 만들 꿈이 있기 때문에 제 디자인 과정을 벨리타 스피온의 별이라는 책으로 냈고
벨리타에 살고 있는 이너, 스피오는 이너라고 보시면 제가 맞는 말인데 이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이 벨리타라는 별의 세계관들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여기 보면 이너들의 문자도 있고. 문자는 뭐 작가님이 네, 제가 창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너들의 별, 너스 항성계의 벨리타라는 별들이 있고, 벨리타는 별에 사는 이제 세 가지 이너 종족의 캐릭터들이죠. 그리고 그 상징들, 거기 있는 건축 양식, 그리고 그 별에 사는 캐릭터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요 캐릭터들의 이름, 크기, 수명까지 다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 스피온들의 역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디자인들. 그래서 저는 영화로 누군가 이걸 만들 때 더 고민할 거 없이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모든 디자인이 다 들어있네 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무언가를 창작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창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나가 있는 어느 누구가 나보다 더 깊이 창작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작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속에 지적 생명을 가진 이너라는 생명체가 있다면 내가 가장 많이 상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상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 끝에 이런 세계관을 만들고, 이제 그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고, 결국 이야기는 이제 인어들의 전쟁에서 신의 돌을 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대륙을 붕괴시키는데 그 대륙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제 4개의 이야기, 종이 모형을 포함한 이야기는 제 자식과 똑같아요. 인간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생력을 갖기 전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키워야죠. 이 이야기들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기까지 많이 알리고, 여기저기 소개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영화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게 영화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단지 이제 책으로 수출을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막 고민 중입니다. 사람들이 종이로 뭘 만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뚝딱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만든 결과물을 봐도 그냥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케이스 안에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게 종이 모형인데, 그런 선입견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것도 있다면, 저는 종이 모형을 처음에는 결과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결과물이자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보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 삶에 막 이렇게 섞이면서 조금 더 특별한 소재가 된 거죠, 종이 모형이. 저는 사실은 예술가라는 말이 되게 낯설고, 과연 예술이라는 게 뭘까? 나름대로 고민은 좀 해봤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 외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그것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예술적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저는 지금 질문에 적당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한 것들을 드로잉을 통해서, 종이 모형을 통해서, 또 종이 모형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 교감하는 것이 제가 세상을 살다 가게 된 어떤 사명 같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닿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만들고 말로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를 남긴 사람. 장영순의 세계는 언어와 시간, 질문과 응답으로 엮인 한 편의 거대한 서사다. 종이 위에 새겨진 장영순의 여정은 사라지지 않는 구조물처럼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상상을 깨우고 있다.